그래서 앵커피어라고 A라고 주고 A는 마이 채널 우리 ORG1의 대표해서 마이 채널에 대한 앵커피어로 설정합니다 라는 요청을 보내면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채널 컨피그레이션에 이 앵커피어 업데이트 내용이 반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직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앵커피어는 아까 크립토젠으로 만들긴 해놨는데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쓰진 않습니다. 앵커피어라는 어떻게 보면 얘도 TX니까 트랜잭션 데이터거든요. 이 요청을 트랜잭션 데이터만 만들어 놓고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ORG2를 추가할 때는 이제는 ORG가 채널에 2개 있기 때문에 앵커피어를 하나씩 설정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도커로 이 구성 요소들을 다 띄우고 오더러도 있죠. 그리고 그 도커 컴포저로 여러 대의 컨테이너들이 실행됐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피어님 채널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저 그 채널에 조인할게요.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럼 조인한다고 그러면은 화면상 요런 게 되겠죠. 그리고 앵커피어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generate.sh고요. 앞에 이거는 파트 1에서 제일 먼저 크립토젠에 해당하는 커맨드고요. 이 부분은 오더러, 이 부분은 채널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앵커피어 업데이트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든 멀티 채널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화면을 껴놨습니다. R3는 양다리입니다. 채널 1도 채널 2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어가 다른 데는 다 하나인데 ORG1도 피어 빵, ORG2도 피어 0, ORG3 피어 0, 그리고 피어 1 두 개가 있고 이 채널마다 앵커피어를 따로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멀티 채널을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도 자동화 스크립트도 굉장히 많이 바꿨어야 돼요. 채널이 2개니까 사실 채널 ORG에 채널이 2개이기 때문에 앵커피어를 2개를 생성해야 되는데 파일명을 다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ORG3는 맞긴 맞는데 하나는 채널 1짜리고 하나는 채널 2짜리고 그래서 그 파일명도 따로따로 다시 바꿔야 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자, 1단계 크립토젠으로 인증서들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 네트워크 컨피그랑 채널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구성으로 여러 대의 도커를 띄워갖고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이런 구성 요소들을 띄울 건데요. 여기서 교재에서 보셨으면은 교재에서는 VM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사실 도커 컴포즈로 하나 도커를 쓰나 VM을 쓰나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아예 서버 두 대 사다 놓고 그냥 리눅스 다 포맷하고 우분투 깔아갖고 실제 바이너리 파일 빌드에서 써도 상관없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발표는 여러분이 뭐 도커가 됐던 VM이 됐던 아니면 그냥 직접 우분투에서 로컬 호스트로 환경을 꾸미더라도 어떠한 게 필요하고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뭐 상관없다 이겁니다. 뭐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여러 개 띄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커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도커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책에서 VM에서도 또 같은 일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책에는 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도커를 그냥 도커만 써도 되는데 우리 올려야 될 게 벌써 4, 5개, 6개, 뭐 많게는 8개도 되니까 그냥 YML 형태 도커 컴포즈가 지원하는 인풋 형태로 쫙 리스트를 해놓은 겁니다. 뭐 중국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서 파는 거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정의를 해놓고 실제 실행할 때는 요거 컨테이너 요거 올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고요. 베이직 네트워크에서는 도커 컴포즈처럼 YML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네트워크에서 생성할 컨테이너 리스트는 CA 서버고요. 바로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브릭 CA이고요. 오더러 그리고 피어 카우치DB. 카우치DB를 안 쓰면은 이거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행할 때 여기 카우치DB 보이시죠? 얘 지워주고 피어에 대한 환경 설정에서 저 레벨 카우치DB 안 쓸 거예요 라고 얘기만 해주면은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CLI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실제 피어에 요청해서 수행하는 뭐 채널 생성해 주세요, 체인 코드 설치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CLI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베이직 네트워크 안에 보면 스타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실제 그 사전에 하라고 준비할 때 이 스타트 스크립트 실행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 컴포저를 기존에 있던 것들 다 내려주세요. 이미 떠 있는 것들 내리고 여기서 도커 컴포즈.yml이라는 소스에서 요런 서비스들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포즈가 실행되면 이런 서비스들이 뜨죠. 처음에는 아직 체인 코드는 설치 안 돼 있고 체인 코드가 설치 안 됐으니까 아직 레저도 아직 생성이 안 됐고요. 그 아까 도커 컴포저에서 네. 특정 컨테이너만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을 실행할 수 있나요? 네, 특정 컨테이너만 올릴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네. 컨테이너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번에도 다 실행할 수도 있고 네. 부분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도커를 사용할 경우 도커 환경 구성에 대해서 필요한 도커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트워크랑 컨테이너 네임, 볼륨, 인바이러먼트 워킹 dir 그리고 커맨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도커 컴포즈에 보면은 그 CA example.com이라는 CA 서버인데요. CA 서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CA 서버에 대한 구성들입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PC방에서 가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뭔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설치했을 때 다시 PC방 종료하면은 자동으로 PC방 서버에 있는 이미지가 다시 원복되죠. 그게 이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퍼레저에서 패브릭 CA라는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려서 다운받게 되고요. 근데 이 뒤에 이미지 태그가 원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작업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레이티스트가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고 레이티스트는 1.40 근데 우리는 1.30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패브릭 샘플 레파토리도 릴리즈 1.3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3을 받겠지만 너무 이미지 태그에 없으면은 레이티스트 그래서 최신 버전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태그라는 변수를 참고하라는
쉘 스크립트랑 비슷합니다. 앞에 달러 붙여주면 이 파일은 env 파일이 있습니다. 그 베이직 네트워크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미지 태그 1.30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미지 태그에 대한 env 파일을 뒤져갖고 여기서 이제 1.30이라는 태그명이 붙어서 제대로 패브릭 CA 1.3 버전을 다운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패브릭 CA도 자체 퍼블릭 키와 패브릭 CA 보면 패브릭 CA 내가 ORG 1에 대한 패브릭 CA 서버입니다 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패브릭 CA도 자신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다시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크립토젠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요 위에 펜 파일은 어차피 파일명이 똑같아서 안에 내용만 바뀔 뿐이라서 그대로 요 파일명을 들고 가도 되는데 얘는 퍼블릭 키로 바뀌어요. 안에 내용은 프라이빗 키고. 그러다 보니까 제너레이트를 생성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파일명이 있겠죠. 다른 파일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 파일이 제너레이트가 이미 된 상태라서 레파지터리 안에 있어갖고 그냥 스타트하면 잘 됐었는데 제너레이트 하는 순간 얘 파일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한 거는 이 제너레이트 스크립트 맨 밑에 이런 키 org1 ca라는 변수를 둬갖고 파인드 리눅스의 파인드 명령으로 요거 이 바뀐 파일을 찾아갖고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바뀐 이런 형태의 파일이 있겠죠. 여기 경로를 보시면은 config 패브릭 CA 서버 config라는 폴더 밑에 요거는 이제 도커 이미지 안에 있는 겁니다. 프라이빗 파일명을 반영시켜 준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포트를 하면은 아까 그 사설 네트워크 공유기처럼 사설 네트워크 도커 내에 생기는데 베이직 이름이 실제로 도커 네트워크 LS 하면은 넷베이직이라는 도커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거기서 실제 도커에서는 요래도 먹히거든요. 이게 도메인이고 7054고 다른 이 베이직 네트워크를 쓰는 다른 컨테이너에서 거기 하고 얘도 사실 뭐 172.168 0.12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7054 포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호스트 환경에서 도커는 도커 안에 네트워크고 이 호스트 환경에서 로컬호스트 7054를 하면은 이 CA example.com에 있는 그러니까 CA example 쪽에 있는 7054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거죠. 왼쪽은 호스트, 오른쪽은 도커 쪽입니다. 여기 커맨드 보시면은 패브릭 CA 컨테이너죠.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이제 컨테이너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패브릭 CA 서버 스타트 d 어드민 어드민 패스워드 이거는 CA 어드민 권한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하자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고정으로 샘플에서는 어드민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추후에 페브카 노드.js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실제로 그 함수죠. 패브릭 CA 클라이언트 SDK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드민 권한을 따올 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게 됩니다. 소스 코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닉네임, 임의로 생성된 컨테이너 아이디는 이렇게 헥사값인데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편하게 닉네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제 CA example입니다. CA 쪽에서 아까 설명해드린 이 부분인데요. 이제 공유 폴더 설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크립토젠이랑 config.tx 젠을 이용한 파일들은 호스트 쪽에 있죠.
근데 이 호스트에 있는 파일이 컨테이너 실제 CA 서버가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 폴더를 설정하고요. 이 왼쪽이 실제 호스트 쪽에 있는 경로고요. 실제 크립토 컨피그라는 폴더 안에 MSP 형태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저는 ORG1 이그젠플의 CA 해당하는 퍼블릭키와 프라이빗 키 인증서 TLS 등등이 있고, 이 경로를 이 CA 이그젠플 실제 컨테이너 내에서는 이 경로로 공유 폴더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패브릭 CA 서티피케이트가 어디 있는지 여기서 환경 변수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수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커맨드에서 패브릭 CA 서버 스타트 할 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이 환경 변수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이 스타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잘 살펴보면은 커맨드 파라미터로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제는 피어에 대한 도커 컴포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우치 DB 업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카우치 뭐라고 하는 거는 다 그냥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디펜던시는 실행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오더러 먼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피어 띄워주세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카우치 DB를 빼주시고, 마지막에 그 스타트 스크립트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카우치 DB도 띄우는데 굳이 안 쓸 건데 이제 띄울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 다음으로 CLI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CLI는 클라이언트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지금 이 세 개의 환경 변수로 인해서 여기 붙었다. CLI 컨테이너가 ORG1에 붙었다, ORG2에 붙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피그 패스를 보면은 피어 노드 스타트를 할 건데, 내가 ORG 1에 피어 0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증명은 여기 etc -MSP 피어 여기에 공유되어 있고, 여기서는 아까 제일 처음 했었던 크립토젠으로 만들었던 MSP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VM, 그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의 그 크립토젠을 한번 돌리고 그럼 똑같이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SCP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다른 버추얼 머신으로 이 내용들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도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공유 폴더로 그 호스트에서 생성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요. 이제 오더러 쪽입니다. 오더러는 우리가 두 번째 했던 컴피그 txgen에서 오더러 블럭을 생성했죠. 그 오더러 블럭을 파일 형태로 갖다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환경 변수가 역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이 경로는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크립토 txgen의 결과물로 만들었던 컴피그, 그 폴더가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는 컴피그 tx 폴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로컬 MSP ID, 오더러 MSP고, 그거에 대한 MSP DIR은 어디 있냐? MSP DIR은 여기에 크립토젠으로 생성할 때 했던 경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뒤에 파트가 오더러 쪽으로 가죠. 오더러 example.com. 여기서 컨테이너 내에서는 오더러. 이 역시 VM에서 할 때는 SCP를 이용해서 이 VM에서 다른 VM으로 이 파일들을 복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도커 컴포즈 CLI입니다. CLI는 요 세 개, 코어 피어 어드레스, 코어 피어 로컬 MSP ID,
그리고 컴피그 패스 이거를 통해서 피어 ORG1, ORG2 쪽으로 다른 서버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를 볼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어는 CLI는 체인 코드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 호스트 쪽에 있는 체인 코드 소스들이죠. 그래서 체인 코드 소스들을 요 OPT, 오패스, 소스 github.com에 공유시켜줬고 크립토젠으로 나온 인증서들은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자, CLI가 CL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베이직 네트워크 혼자 좀 구성이 특이합니다. 호스트에서 이 스타트라는 요청을 하면은 스타트 시크릿 안에 이거는 이제 채널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조인할게요. 라는 부분인데 이 호스트에서 이렇게 start.h로 커맨드를 날리면은 이 도커에 있는 피어 0.5RG0으로 바로 실행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는 그 ORG2. 수정한 버전은 이 호스트에서 start.sh를 요청하면은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CLI한테 커맨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CLI 커맨드는 이 환경 변수를 참고해서 내가 지금 MSP 아이디가 ORG1이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도커 내에서는 이 어드레스가 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MSP 내가 어드민이요. 내가 ORG1의 어드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MSP까지 있고요. 잠깐 올려놓겠네요. 이 도커 EXEC하고 E가 환경 변수 커맨드 실행할 때 미리 환경 변수를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컨테이너인지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마지막 줄 커맨드가 도커 내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이 될 때 어드민에 있는 ORG1의 어드민이라는 인증 자격을 갖고 채널을 생성하듯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널을 생성할 때는 이게 진짜 좀 복잡한데요. 이 결과물로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myChannel.블락이라는 결과물이 생성되는데 이 결과물은 채널 컨피그레이션 블락인데 실제 조인할 때 인풋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 myChannel.블락이 있어야지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부분은 만약에 ORG가 여러 개일 때, 피어가 여러 개일 때는 이 CLI를 통해서 CLI에서 채널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결과물로 인풋으로는 채널 config tx죠. 트랜잭션 요청을 인풋으로 주면은 여기서 서버에서 myChannel.블락이라는 결과물을 주고 이 결과물로 myChannel.블락이 채널 조인할 때 인풋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create 하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피어 0.5RG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경로는 이미 공유가 된 MSP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할 때 보시면은 myChannel.블락이라는 데이터, 이 파일 실제는 여기 있죠. 이걸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ORG